협약 제2조의 엄격한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노사이드, 우리가 흔히 집단학살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특정 국민이나 민족, 인종, 종교적 집단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해진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거나 안보를 위해서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인 핑계를 대더라도 이런 국제법의 절대규범 위반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오직 파괴할 의도와 실제 벌어진 행위, 이 두 가지만을 따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해설에서는요, 거대한 정보의 방화벽 뒤에 꽁꽁 숨겨져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미스테리 중 하나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감정이나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 문서, 그리고 법적인 근거들만 가지고 이 복잡한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 겁니다. 자, 다들 수사관이 되실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거대한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감시망 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영화 속 음모론이나 괴담이 아닙니다. 위성사신, 내부에서 유출된 데이터, 수많은 증언들이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대한 이상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실종의 배후를 쫓아갈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결정적 단서입니다. 바로 80%라는 숫자인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 자국 내 피임 장치, 그러니까 IUD 시술의 무려 80%가 신장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이하고 소름 돋는 점이 뭔지 아세요? 신장 지역의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딱 1.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8%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전체 피임 시술의 80%가 집중됐다? 이건 누가 봐도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라진 사람들, 그 이상 현상의 흔적을 본격적으로 쫓아가 보죠.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두고 현재 두 가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련의 정책들은 빈곤을 퇴치하고 극단주의를 방지하며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아주 정당한 국가 사업이라는 거죠. 반면에요, UN 기구들이나 독립적인 인권단체들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강제 수용,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강제 노동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쪽의 이야기가 증거와 일치할까요? 우리는 철저히 팩트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의 핵심 조사 파일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뉴라인스 연구소의 독립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유출된 국가 기밀 문서들, 그리고 인구 통계 데이터들을 국제법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날카로운 렌즈를 통해 분석한 심층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국가가 기획한 범죄, 그 숨겨진 의도를 폭로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유출된 정부 지침서에 적혀있던 소름 돋는 문구인데요. 그들의 혈통을 끊고, 뿌리를 끊고, 연결을 끊고, 기원을 끊어라.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 문장은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이 단순히 현장 공무원들의 우발적인 과잉 진압 같은 게 아니라 국가가 최상위 수준에서 후원하고 조직한 철저한 계획이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월에 주미 중국 대사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 위구르 여성들의 마음이 해방되어 더 이상 아기 만드는 기계가 아니다. 이 문건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요, 국가 스스로가 특정 민족의 인구 통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즉 출산율 억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전 세계를 향해 너무나 공개적으로 심지어 자랑스럽게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가는 어떤 구조적인 단계를 거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 통제의 청사진을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100만 명에 달하는 한족 간부들이 위구르족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이걸 의무적 홈스테이라고 부르죠. 둘째, 정책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거대한 시설로 보내버리는 대규모 수용 캠페인.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아까 통계로도 확인했던 체계적인 출산 방지 전략입니다. 그들의 유대감과 생존 능력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인 거죠. 세 번째 파트,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입니다. 이제 법적인 기준을 한번 해독해 보죠. 협약 제2조의 엄격한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노사이드, 우리가 흔히 집단학살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특정 국민이나 민족, 인종, 종교적 집단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해진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거나 안보를 위해서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인 핑계를 대더라도 이런 국제법의 절대규범 위반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오직 파괴할 의도와 실제 벌어진 행위, 이 2가지만을 따집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증거와 법적 책임.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을 법이라는 퍼즐판에 맞춰보겠습니다. 증거를 맞춰보기 전에 믿기 힘든 이상 통계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124%.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단 1년 만에 신장의 한 지역에서 불임률이 무려 124%나 폭증했습니다. 질병이나 자연적인 인구 변화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죠. 완벽한 인위적 개입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에 나오는 특정 행위 기준들을 우리가 찾은 증거들과 하나씩 대조해 볼까요? 첫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부과했는가. 아까 본 압도적인 불임 수술과 IUD 할당량 데이터로 확인됐죠. 둘째,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했는가. 부모와 격리돼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기숙학교로 보내지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수용소 내부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생활 조건까지. 정말 소름 돋게도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법적 기준과 정확히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모든 증거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거대한 범죄의 법적 책임은 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몇몇 지방 관료들이 선을 넘은 수준의 일탈이 아닙니다. 신장자치구 위생건강위원회 같은 명백한 국가기관들이 지방정부의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국가의 책임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국제사회의 판결, 그리고 이 사태가 불러온 글로벌 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불편한 진실을 두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 사안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고요.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공식적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강제노동 방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동참해서 영국, 캐나다, 유럽 의회들도 일제히 규탄 결의안을 발표했죠. 게다가 무려 83개에 달하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이 이 강제노동 공급망에 연루되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한 탄압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스위스, 터키, 호주 등 전 세계에 깔려있는 디지털 감시와 스파이망을 통해서 해외로 탈출한 디아스포라 가족들을 위협하고 내부 고발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복종하거나 아니면 고향의 가족을 잃거나 자국 영토를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뤄지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초국가적 탄압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막강한 초강대국이 연루된 이런 거대한 사건 앞에서 국제법과 글로벌 정의는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의 실종, 그리고 침묵 속에 남겨진 이 증거들이 단순한 종이 위의 규범을 넘어서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는 결국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단서들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